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주식을 잘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집행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잘했으면 예상대로 어떻게 잘 갔는지, 실패했다면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이클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은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분야와 좀 다르게 이 비용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할 거고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여러 경험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이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온다. 다른 영역에서는 뭐 공부한다고 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 투자에 대한 실패가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경험들이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금전적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자칫 손실을 너무 크게 봐버리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경험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주식 투자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책이라든지 강좌라든지 모의 투자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실패할 확률을 줄일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뭐 좋은 습관들이에요. 책을 보고 공부하고 지금 제가 하는 강좌 같은 것들도 보고 모의 투자로 연습도 하고 정말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 벌 수 있느냐 내지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만만치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책을 썼지만 제가 제 책을 팔기 위해서는 이 책만 보면 우리 고객님들이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책을 봐서는 정말 뭐 열심히 썼습니다. 제 혼신을 다해서 썼던 책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돈을 벌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좌를 앞으로 뭐 계속 들으면 돈을 벌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모의 투자도 뭐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영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회화 문장을 열심히 외웠다. 막상 외국인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쉽게 대화를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론과 실전의 괴리 때문이죠. 실전은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앉아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나가서 외국인과 대화가 능수능란하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이론과 실전은 달라요. 열심히 이론 공부하면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하지만 막상 돈을 버느냐, 매수 매도는 할 수 있죠. 대략 요령껏 뭐 비슷하게 매수 매도는 할 수 있죠. 근데 돈을 버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모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 투자로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한다. 나는 모의 투자만큼에서는 정말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실전 나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나오는 강좌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식은 70% 정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핸들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기업을 분석하는 기술, 그다음에 투자의 기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 마음 속에서 통제하는 이 통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의 투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자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가짜 돈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가 거의 무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오면 아무리 모의 투자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 방법들은 도움은 됩니다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더 빠른 가장 좋은 방법? 과연 뭘까요? 그럼 우리 이제 고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과 더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앉아서 계속 책을 봐야 됩니까? 강좌를 들어야 됩니까? 무슨 뭐 녹음 테이프를 열심히 들으면은 회화가 잘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집에 방 한 칸에 외국인 친구를 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내지는 여자친구로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귄다든지 원어민 여자친구를 사귄다든지 원어민 남자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원어민 학교를 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실전과 이론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주식 고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식 고수가 매매하는 거를 흉내내야 되는 거죠. 주식 고수가 생각하는 사고를 같이 생활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같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소한 하나하나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주식 고수가 주변에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주식 고수를 따라하고 그 나중에는 응용하고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이 주식 고수냐? 누굴 따라야 되냐? 이거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초보자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 좋은 주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좋은이라는 단어의 기준을 찾는 데까지 수년이 걸려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시행착오 보면 아까 좀 전에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걸 찾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찾는 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 좋은 사람을, 주식 고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신 학교라든지, 아무튼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판단을 하세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됐던 거 아시죠?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나 주식 자랑, 돈 자랑했던 사람들, 문제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돈이 진짜 돈이 많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뭔가 돈을 번 사람인지, 재수가 좋게, 운 좋게 어디서 돈을 버는 사람인지 이게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주식 잘하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뭐 자격증 많으면 주식을 잘하나요? 저도 증권 자격증도 여러 있는데 전혀 뭐 그 자격증 공부하면서 도움된 게 없어요. 돈 버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보통 법을 많이 알게 됐죠. 이 자격증에서는. 돈 버는 기술은 아닙니다. 출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출신 학교 뭐 좋은 대학 나오면은 주식을 더 잘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전혀 배운 게 없습니다. 돈 버는 기술을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외모, 잘생긴 외모, 주식 잘하게 생겼다, 뭐 그런 거, 그런 외적인 기준이 어떻게 뭐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게 아니에요. 자, 진짜 좋은 사람을 찾으려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 찾으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뭐 매매 내역이라든지 매매 흔적이라든지 무슨 뭐 리딩의 흔적이라든지 추천을 했다면 추천한 종목들이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기록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개할 수 있으려면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들 자기들이 주식을 잘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 앞으로 난 진짜 주식을 잘하니까 뭐 종목을 추천하면 잘 갈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안 하고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뭐 좋은 차를 탄다더라, 돈이 좀 많은 것 같이 생겼다더라, 뭐 이런 거가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록을 웬만하면 다 남기라고 그랬어요. 잘했든 못했든 기록을 다 남겨라. 왜냐면 그게 우리의 어떤 뭐 역사고 우리 고객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저희가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는데 굳이 그걸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공개해라. 그걸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과거에 얘네는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뭐 어저께 매매한 거 그저께 매매한 것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관련해서 우리 관련한 회사들 중에서는 아마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찾아보세요.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웬만큼 자신감 내지는 실력 없으면 하기 힘든 행위죠. 불과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매매했던 것들 그냥 팩트를 다 공개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있으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배우는 거를, 자, 돈을 버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국영수 가르치는데 학원비 아까워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국영수 가르치는 이유가 뭐였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조금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결국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좋은 사회적 위치라는 거는 조금 더 금전적인 여유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술이 이제 금융 지식인데, 돈을 버는 직접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저도 배워본 적이 없고요. 이거 스스로 진짜 힘들게 터득한 건데 어디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어요. 어떤 이론 말고 진짜 돈 버는 기술, 돈 버는 지식,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렵다 보니까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배우는 거는 남녀노소, 그리고 어려서도, 뭐 어리다고 이거 금융지식 이건 나이 먹어서 배우는 겁니까? 어려서 배워도 되는 겁니다. 국영수만큼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아까워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늦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데 얘가 이거 너무 돈을 너무 빨리 깨우치는 거 아닌가? 저는 20살 때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너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실패를 해도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만약 은퇴를 하고 주식 투자를 처음 배웠다면 실패라면 일어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불문입니다. 시기 불문. 그리고 말했잖아요. 국영수 배우는 건 안 아까우면서 왜 실질적인 돈 버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깝습니까? 배워야 돼요. 아까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빨리 익힐 수 있느냐, 조금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책 보고 강좌 듣고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야, 주식 투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거예요. 그걸 단축하려면 결국에는 진짜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전수를 뭐 직접 전수를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조금 더 좋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